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험가 사이언스 딜리버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의 세계, 바로 미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생물학, 영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하죠. 이름만 들으면 왠지 실험실 가운을 입고 현미경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미생물학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흥미진진하답니다. 먼저 미생물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생물이란 뜻인데요.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균, 즉 박테리아가 있고요. 곰팡이나 효모 같은 직윤류, 그리고 아메바 같은 원생생물, 심지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포함돼요. 이 작은 존재들은 지구상 어디에나 있어요. 깊은 바닷속 뜨거운 열수구부터 저 높은 성층권, 심지어 지금 여러분의 피부와 장 속에도 수십억,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생물학은 바로 이 미생물들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나 다른 생물, 지구 환경과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마치 우주를 탐험하는 천문학자처럼 미생물학자들은 현미경을 통해 우리 몸속과 주변 환경이라는 또 다른 우주를 탐험하는 탐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학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아요.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안토니 반 르벤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만든 고배율 렌즈로 빗물 한 방울을 들여다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빗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애니멀큘, 즉 작은 동물이라고 불렀죠. 인류가 처음으로 미생물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미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세기 프랑스의 루이 파스토에르와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덕분입니다. 파스토에르는 미생물이 음식을 상하게 하고 또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우유가 쉽게 상하지 않는 것도 파스토에르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 즉 파스토에라이제이션 덕분이죠. 또 광견병 백신을 개발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코흐는 탄저병이나 결핵, 콜레라를 일으키는 특정 세균을 발견하고 어떤 질병은 특정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이 두 위대한 과학자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병원균과 싸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미생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물질을 발견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었죠. 이전까지는 간단한 상처 감염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했지만 항생제의 등장으로 수많은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미생물이 단지 질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분자생물학 기술과 만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DNA 구조가 밝혀지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생물학자들은 미생물의 설계도인 유전 정보를 직접 읽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미생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미생물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의학과 약학 분야는 빼놓을 수 없죠.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찾아내 진단법과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정체를 빠르게 밝히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미생물학 연구의 성과입니다.
또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거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미생물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물론이고 빵을 부풀리는 효모, 치즈와 요거트를 만드는 유산균까지 모두 미생물의 작품이죠. 미생물학자들은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 우수한 균주를 찾아내고 발효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하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일부 미생물은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름을 먹어치우는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공장 폐수 속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데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생물 정화라고 합니다. 화학약품 대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거죠. 또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같은 유기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시켜 메탄가스 같은 바이오 연료를 얻거나 농사에 쓸 수 있는 비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속, 특히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 정보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제2의 게놈 또는 제2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우리의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심지어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미생물학은 아주 기초적인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순수 과학에서부터 의학, 농업,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직접적으로 응용되는 응용과학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학문입니다. 미생물은 작지만 그들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마주할 식량 문제,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 새로운 질병과 같은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데 미생물학이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떠셨나요? 미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조금은 가깝고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미생물학은 이제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학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이언스 딜리버는 미생물학의 놀라운 세계를 포함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사이언스 딜리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